예,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많이 들어요.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다면 올해 내에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DMZ나 서해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지전이 발발하겠구나.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간에 그런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9.19 군사합의 같은 정치적 합의인 거죠. 물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일방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깨버리는 것이 과연 군사 전략적으로 타당한 접근법인지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좀 치열하게 토론해 보시고 각 부처별로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견해 소신 있게 밝히는 건 좋은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밝힐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유독 본인이 고집할 수 있는 군사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적 우려를 대단히 증폭시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동민 의원님, 그 개인의 군사적 소신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전반적인 그러한 충고에 대해서는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국의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사람인과 동시에 전쟁을 예방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압도적 힘과 전략적 사고로 무조건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적 방도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문사 진상규명 군 사망이 85년 10월 후보자께서 중대장 시절이었던 그런 시절로 기억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사고 원인이 잘못 발사된 박격포였으나 유기된 불발탄에 의한 것으로 조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당시 중대장이었던 후보자를 포함한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60mm 박격포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사거리 한 1km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거리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3.5km 정도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60mm 사수였습니다. 제가 그 1km라는 당시 훈련을 그래서 기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60mm의 또 다른 이름이 네. 잘 아시잖아요. 똥포예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81mm 이상만 하더라도 대단히 과학적인 측량 방법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정밀 사격이 가능하지만 60mm 박격포는 좀 다른 측면이 심리적 측면들도 있는 거고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중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항상 연습하는 곳에서 쏴야 된다 하더라도 오늘 맞았던 것이 내일 맞지 않습니다. 그게 60mm 박격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m, 200m 단위로 끊어서 사격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5km 지점에 때려라 했는데 500m, 700m에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500m 지점에 때려라, 700m 지점에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 이 60mm 똥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휘관들이 내리는 그런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40년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진술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당시 함께했던 분들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먹거리면서 또 유족들의 입장들도 대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상병 문제와 묘하게 오버랩이 되어서요. 진실은 또 다시 밝혀질 수 있는 장치들이 강구되어야겠지만 저는 장관 후보자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권유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직 재분리로 권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작전 중에 사망한 걸로. 그분들의 명예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서 국방부 내에서의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의 명예회복과 후보자의 명예회복 역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방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오문사 군사망가 권유했던 제조사에 나서서 순중 재분류 이런 부분들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자원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 중대장실의 제 부하였던 병사의 사망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의 심심한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싶었는데 네네네.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는 게 저가 아니고 당시 수사관이었고요, 사체를 검안했던 군의관의 판단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극소수의 이제 몇 명의 박격포 나오는데, 그게 어떤 연유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 개인의 명예도 있고 당시 수사과장과 대대장 명예가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형사사건 및 민사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후보자께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금방 말씀 주신 거에도 예를 들어서 거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서를 보면 그 사실관계에서 다른 얘기하고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 상황들을 좀 관찰해 주시고 뭔가 이 진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당연히 열어놓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장관으로서 열어놓고 당연히 하겠습니다. 단지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서 군 사법 체계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부하의 어떤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일 제가 이 진상규명에 한 내용이나 진상규명에서도 또 사건의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적시하지 않았는데 뭐 인터넷 언론이 갑자기 중대장이 조작했다 이렇게 발표가 돼서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맞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시간부로 국방장관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군사법체계를 믿어주시고 진실에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어떤 안타까움이나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